캐나다의 고용시장이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풀타임과 파트타임에서 2만 1천여 개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연속 실직이 늘며 10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넉 달 만에 소폭 상승한 겁니다. 신학기인 9월엔 교육 관련 채용이 늘었고 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도 증가했으며 반대로 제조와 정보, 문화와 레크레이션, 행정 부문 등은 줄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4세의 젊은 여성층은 2달 연속 일자리가 줄었으며 반면 25세에서 54세 여성의 취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별로 보면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늘었지만 온타리오주는 감소했습니다. 실업률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5.2%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이는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기보단 구직자가 줄었기 때문으로 지난달 2만 명 이상이 구직을 포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9월 전체 근로자 수는 5월과 비교해 여전히 9만 2천 명이 적은 수준입니다. 또 이번 집계에선 근로인력 부족을 알아보기 위해 퇴직 동향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에만 100만 명에 가까운 55세에서 64세 사이 근로자들이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캐나다는 고령화로 인해 지난 20년 동안 근로에 참여하는 생산 인구 비율이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9월 이후 65세 이상 캐나다인 수가 11.6% 증가했는데 반대로 생산 인구 수는 3.5% 증가에 그쳤습니다. 한편 실업률이 치솟고 임금이 하락하고 고용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와야 금리 인상 기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데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에도 연방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의 심각한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연방정부가 유학생에게 적용한 근로시간 제한을 일시 해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학생은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최대 20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11월 15일부터는 근로시간 제한이 사라져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는 시범 프로젝트로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방이민성 장관은 당장 모든 유학생이 풀타임 근무할 것으로 기대하진 않지만 학생들에게는 유연성을 제공해주고 업주에게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학생 50만여 명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을 걸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학생연합 관련 단체는 수업료와 생활비가 모두 오른 만큼 근로시간 연장은 이들에게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편 연방이민성은 오늘 학생비자 연장의 자동 승인 절차 도입도 발표하고 승인이 거부된 모든 신청서는 담당자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화 늑대 사냥이 오늘부터 캐나다 전국에서 상영됩니다. 영화 늑대 사냥은 극악무도한 범죄자 47명을 한국까지 이송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지금껏 보지 못한 극한의 생존 게임이 펼쳐지는 하드보일드 서바이벌 액션입니다. 바다의 거대한 움직이는 교도소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실제 배 안에서도 촬영해 현실감을 더했습니다. 정말 재밌는 영화입니다. 네. 정말 수많은 배우들이 엄청난 연기를 하고 있고 그들의 시너지로 인해서 정말 진짜 신선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주연 배우 서인국은 1급 살인 수배자로 강렬한 연기 변신을 꾀했습니다. 저 또한 악역을 너무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런 어떤 마음이 지금 어떤 타이밍으로 인해서 만나서 지금 이 작품을 하게 됐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배우 정소민과 장동윤은 자신의 배역에 애정을 드러내며 많은 공을 들였다고 전했습니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굉장히 멋있는 캐릭터고요.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범죄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 호송되는 배 안에서 약간 미스테리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턱시도를 딱 지난달 토론토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서 만난 배우들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전했습니다. 타투를 이제 온몸에 하다 보니까
다른 분보다 이제 분장 시간이 길어요. 이제 분장을 지우는 시간도 매일 그걸 새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물건 떨어뜨리면 안 되고 떨어뜨리면 못 줍거든요. 그래서 늘 다들 조마조마 이렇게 하면서 다녔던 게 기억이 되게 많이 납니다. 캐나다 관객들에게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늑대 사냥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은 정말 재밌고 정말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세요. 되게 어렵고 영화제 레드카펫에서 만난 늑대 사냥 감독과 배우들은 현장의 끈끈한 혈흔만큼이나 단단하고 화기애애한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세계 처음으로 상영된 늑대 사냥은 이어 CCS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경쟁 부문에도 진출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연방보건당국이 화이자의 오미크론 대응용 2가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화이자 2가 백신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더해 BA4와 BA5 하위 변이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12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다음 주 전국 배송을 시작으로 총 1,260만 회분이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9월 중순 코로나 감염자의 88%는 BA5에 9%는 BA4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당국은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겨울이 되면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최근 6개월 동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가급적 빨리 추가 접종하고 3개월일 경우도 접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은 꼭 2가 백신이 아니더라도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대남 놀수역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총기 살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낮 1시 30분쯤 온타리오주 놀수역 핀치 애비뉴 남쪽 제인 스트리트과 퍼리 그로브 크레센트에서 총상을 입은 20대 남성이 발견돼 응급 소생술을 펼쳤으나 근데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퍼리 그로브 공립학교 바로 옆 아파트 주차장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안전을 위해 퍼리 그로브 공립학교와 웨스트뷰 센티니얼 세컨더리 학교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가 오후 3시 10분경부터 해제했습니다. 용의자 신원을 파악 중인 경찰은 총격범이 피해자를 타겟으로 총을 쏜 것으로 보여 주민은 안전하다면서도 대낮에 학교들 바로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진 점은 매우 우려된다며 주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코키틀람 연방경찰이 지난 여름 한 소매점에서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8월 19일 오후 5시 반에서 6시 사이 존슨 스트리트와 파크웨이 블루버드에 있는 웨스트우드 플라토 쇼핑몰 안에서 아이들을 포함해 손님이 많았는데도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를 피해 여성에게 노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0세에서 49세 사이인 백인 남성 용의자는 체격이 좀 있고 대머리이며 검은색 나이키 셔츠와 짙은색 카고 반바지, 검은색과 흰색이 있는 샌들에 욕실 매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자 컬링팀이 온타리오주 놀스베이에서 열리는 세계 여자 컬링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경기도청 여자 컬링팀 팀킴은 오늘 오전 8시 30분 스웨덴의 팀 하셀보리와 경기를 펼치고 오후 4시엔 강릉시청 여자 컬링팀 팀킴이 캐나다의 팀 호먼과 경기를 펼칩니다. 이어 내일 낮 12시엔 대회 8강이 열리고 밤 9시 4강전이 개최되며 일요일인 9일 오전 11시에 결승전이 진행됩니다. 토론토 한인회는 대한민국 여자 컬링팀의 경기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지자체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토론토와 각적 유권자는 오늘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추수감사절 연휴를 포함한 8일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유권자 카드에 적힌 지정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시장과 지자체 시의원 등을 뽑게 되는데 시의원에 출마한 한인은 오로라의 해롤드 킴, 윌로우데일의 이기석,
에글링턴, 로렌스, 웬디 웨스트, 옥빌의 박기형, 벨빌의 서미경 후보입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이름과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집으로 배달된 유권자 등록 카드를 소지하며 사전 투표가 어려운 경우 24일 선거일에 투표하면 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12개 팀이 월드시리즈 재패를 향한 가을 잔치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리그당 총 12개 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는데 3전 2승제로 치러지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진출한 블루제이스는 4번 시드를 받아 홈 경기장인 로저스 센터에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일요일 사흘 동안 시애틀 메리너스와 맞붙게 됩니다. 토론토 야구 팬들의 기대가 큰 가운데 블루제이스가 이번 주말 2승을 거두게 되면 서부지구 우승팀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AL 디비전 시리즈에서 맞붙을 전망입니다. 블루제이스는 올 4월까지만 해도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1위를 달렸으나 이후 페이스가 꺾여 6월엔 지구 3위까지 추락하면서 찰리 문토요 전 감독이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8월 중순 이후 존 슈나이더 감독 대행 체제에서 양키스와의 4연전에서 3승을 거두는 등 반전에 성공하며 와일드카드 시리즈에 진출하게 됐습니다.